허 기자님께서는 나중에 제가 따로 말씀. 아니가 제일 먼저 손들지 않았습니까? 특정 언론사라고 해서 질문 기회를 막으시면 안 되죠. 근데 왜 발언권을 안 줘요? 이유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아, 이거는 기본이 안 돼 있네. 네, 좀 자, 워딩을 좀 조심해서 우리가 써야 됩니다. 선거철이기 때문에 욕하지 않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국회에서 네. 조국 대표가 왜 기자회견 했다고요? 공동 공약을 만들자라고 이제 진보당 후보 등등등에게 좀 제안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뭐 내란 세력 극복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이제 함께 싸우자 뭐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그걸 왜 근데 국회 와서 합니까? 그래서 이제 진정성을 좀 의심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의를 벌써부터 비우시면 안 되는 거죠. 네. 거기서 후보자들끼리 만나셔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전 처음에 왜 오셨다고 한번 안 물어봤어요? 그렇게까지 좀 질문 기회가 주지는 않았고요. 네. 2달 계약이 끝났나요? 네, 죄송합니다. 1년으로 갱신하셨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본인 이제 기자회견 하시고 저는 이제 또 기자로서 갖고 있었던 다른 문제 의식의 질문을 또 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자유롭게 질의는 다 하는 거니까요. 무슨 질문을 왜 하셨는지요? 저는 그걸 묻고 싶었죠. 그 민정수석으로 계실 때 왜 검찰 특수부 검사들을 대폭 늘려줘서 그 칼을 가지고 개혁을 하려고 하셨냐. 근데 다만 이제 박균택 의원이 최근에 또 글을 쓰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지금 선거 국면에서는 그게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검찰 개혁을 누가 더 잘할 수 있느냐. 그것을 가지고 평택 시민들 일부는 분명히 판단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 자신이 검찰 개혁의 적임자다. 나는 실패 대표 책임자가 스스로, 아니라 적임자다라고 주장을 하고 계신데 박균택 의원이 어렵게 뒤늦었지만 폭로한 바에 따르면 검찰국장이 자신이 반대하는데도 무리하게 특수부를 키워주는 바람에 결국은 검찰 독재의 빌미가 됐다. 그렇습니다. 그런 취지죠. 네, 그거에 대한 입장을 듣고 싶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아주 현장에서 직접 촬영하셨네요. 네. 질의응답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허 기자님께서는 나중에 제가 따로 말씀. 아니요, 제가 제일 먼저 손들었습니다. 답변 질문하게 해주세요. 제가 제일 먼저 손들지 않았습니까? 특정 언론사라고 해서 질문 기회를 막으시면 안 되죠. 시민 언론 뉴탐사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질문을 이게 첫 질문을 하신 거예요? 아닙니다. 사실 한 3번째쯤에 겨우 기회가 왔고요. 제가 제일 먼저 손 들었는데 결국은 패싱이 됐어요. 그래서 통신사 기자 1명, 또 다른 뭐 어떤 CBS 기자 1명 이렇게 한 다음에 아무도 이제 질문을 안 하려고 하니까 그때서야 이제 제게 기회가 온 거예요. 마지막에. 실은. 근데 이게 박 대변인이죠. 네, 박병원 수석대변인. 옛날에 학생 운동했던 양반. 네, 근데 왜 발언권을 안 줘요? 이유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게 제가 그래서 항의를 했던 것이죠. 여기 저에게 발언권을 그러니까 질문의 기회를 주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지 않아요. 그냥 허지영 기자는 따로 뭐 이렇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버리시니까 저는 납득이 안 됐던 거죠. 야, 이거는 기본이 안 돼 있네. 네, 좀 기자를 차별하면 안 되죠. 이거는. 예, 당연히 제일 먼저 손들었으면 아마도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러면 이제 추정을 하자면 박병원 대변인은 허지연 기자가 평소 조국 대표를 이렇게 불편해하는 질문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 기자들과 달리 곤란한 질문을 하지 않을까 미리 예단을 해서 질문 기회를 막은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정치인이 질문을 가려받는다. 지금 하물며 아주 노골적으로 이 정부 딴지거는 조선일보도 대통령 청와대에서는 질문 공평하게 질문권을 줘요. 그리고 어떠한 질문에 대해서도 회피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찌됐든 간에 그들이 어떤 악의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일부 국민을 대표하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근데 허지영 기자 같은 경우는 민주진영은 물론이고 전 사회적으로 대단히 의민 특종을 많이 한 유명한 기자인데 언론사에 소속돼 있고. 근데 그거를 너는 따로 취급하겠다? 야, 그건 그 따로 충격적인데요? 취급하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저 같은 경우 NGO죠. 지오가 아니죠. 공직이 아니니까 전 조선일보 기자랑 인터뷰 안 해요. 안티조선 운동이고 지금까지 다 약속을 지켰어요. 그럼 조국 씨도 만약에 그럴 거면 공직선거에 나오면 안 되는 거죠. 허재연하고 말 섞기 싫으면. 이건 민주주의 기본이 아닌데요? 네. 정 기자도 무슨 할 말이 있는 것 같은데 과감하게 저희 방송에서는 따로 뭐 질문 순서를 안 드려요. 그러니까 그 하시고 싶은 지적사항 있으면 바로바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허재현 기자입니다. 그 박균택 의원께서 조국 대표님께서 민정수석이실 때 검찰 특수부 검사들을 대폭 늘려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동훈 3차장 임명이나 이런 것들을 반대하셨는데도 강행하셨다라고 글을 쓰셨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입장이 어떠신지 궁금하고 당시 왜 그런 결정을 하셨는지 이유도. 자 잠깐만요. 일단 질문 포인트는 명확했습니다. 박균택 의원의 지적대로 결국 특수부를 왜 늘려줬느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 답변 보겠습니다. 당 대변인이 입장문을 냈고요. 그리고 그 당시 조국 수석님이 왜 그러셨는지에 대한 어떨까요? 그리고 그 당시에 박근택 당시 검찰국장이 검찰 수사권 옹호하는 입장을 드러냈다는 것은 이미 당시 목격자들이 다 글을 올렸죠. 그래서 왜 검찰 수사권 옹호하는 입장을 냈다는 얘기는 동문서답이죠. 전혀 다른 동문서답.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동쪽 문을 닫으니까 서쪽이 답답해진다 이런 거죠. 그리고 당시에는 검찰국장이니까 당연히 검찰 수사권을 옹호할 수밖에 아니 없지. 옹호가 아니라 네가 왜 특수부를 키웠냐에 대한 답인데 다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이 얘기를 했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검찰국장이면 경찰 수사를 옹호해야지. 검찰국장이면 검찰 수사 옹호해야 되는데 이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향후에 이번 지선 이후에 검찰 수사 지휘, 검찰 보안 수사권 가지고 이 이재명 정권이랑 한판 붙겠다라고 하는 계속 빌드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좀 보여요. 왜 그래야만 자기가 검찰 개혁의 주도권을 가질 수 있고 그 적임자라고 하는 논리가 서니까. 근데 이건 전형적인 지금 다른 소리인데 좀만 더 수고하겠습니다. 했고 당시는 그 시점은 박근혜 정권의 적폐 수사를 특수부가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관점에서 특수부를 없애지 이런 얘기는 사후적 얘기죠. 그때 적폐 수사의 필요성은 모든 국민, 민주당 포함해서 다 동의하고 있었습니다. 요 내용은 일부 답변하셨네요. 적폐 수사를 위해서 특수부 증원이 필요했다. 처음으로 인정하신 겁니다. 네. 이거 위험한 발언입니다. 이거 청와대가 적폐 수사를 특수부 검사들을 동원해서 했다는 거잖아요. 문재인 청와대가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범죄 혐의가 있고 범죄를 인지하고 또는 고소고발 사건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청와대가 기획 수사했다고 지금 자수하는 거예요? 이게 와, 놀랍네요. 여태까지 국민의힘의 공격 논리였는데 그거를 그대로 얘기를 하고 계시네. 와. 적폐 수사는 이게 네. 이제 결국은 적폐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동의합니다만 결국은 정치적인 언사란 말이에요. 적폐가 뭐야? 그러면 이제 정치적인 판단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제 내란당에서는 거 봐라, 너네 검찰권을 그런 식으로 정치화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비판 논리에 딱 빠져들 수 있는 발언을 하신 건데. 그러니까 민정수석이 이제 검찰을 움직였다는 정치 검사들을 움직였다는 그런 얘기를 출토한 내용이죠. 적폐 수사를 왜 이렇게 위해서 말씀하셨을까? 이거는 선거 국면에 민주진영 전체가 사실 역공받을 수 있는 발언을 하신 건데. 아니 그 뭐 평택군에서의 선거가 잘 안 되니까 쫄리니까 자꾸 이런 프레임을 가져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건 민주당한테도 불리하답니다. 불리한 거예요. 그런 거를 그러니까 민주당스럽지 이런 않아, 사람이 지금. 아니죠. 좀 고약한데요. 네. 사후적 얘기죠. 그때 적폐 수사의 필요성은 모든 국민, 민주당 포함해서 다 동의하고 있었습니다. 명도하시죠. 조국 수석님은 그때 찬성하셨습니까? 반대하셨습니까? 예. 기자님 다시 한번 확인 사살하신 건데 이미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검찰 특수부를 동원해서 적폐 청산 수사를 하는 것에 대한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조국 수석 개인의 입장은 어떠했는지를 저는 취재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문재인 정부가 설사 그런 기조를 갖고 있었다 하더라도 조국 수석은 그걸 찬성했는지 반대했는지가 저는 궁금했던 거거든요. 여전히 저는 조국 수석이 거기에 정말 적극적으로 동참한 것인지 아니면 마지못해 끌려간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솔직하지 못하신 이유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질문을 드리는 건데 조국 수석이 지금 굉장히 동문서답을 많이 해서 제가 약간의 좀 팩트 정리를 좀 해드리면 그때 적폐 수사를 다 그 사회적 분위기에서 다 응원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그렇고 당시 박균택 검찰국장도 그렇고 방법론에선 반대가 있었어요. 이미 금태섭 의원이 이야기를 하셨듯이 특수부 검사를 늘려줘서 그것들을 활용해 가지고 하면 나중에 더
다른 방식으로 악용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얘들 방식은 안 된다라고 치다. 금태섭 의원은 반대를 했습니다. 그때 금태섭 의원은 2018년에 민주당 법사위 간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민주당 법사위원들의 의견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법무부 내부에서는 반대하는 목소리가 확인이 안 됐다가 이번에 이제 박균택 당시 검찰국장도 반대했다라는 게 확인이 된 거죠. 그러니까 조국 지금 대표가 그 당시엔 다 적폐수사 찬성하지 않았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동문서답인 겁니다. 적폐수사를 하더라도 특수부 말고 뭐 경찰에게 뭐 수사를 하든 아니면은 뭐 다른 뭐 방식 특검을 도입을 하든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 것인데 왜 윤석열 사단을 굳이 키워가지고 심지어 한동훈을 3차장으로 임명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내부 목소리 아닌데.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인데 그 당시 사회 분위기상 다 찬성하지 않았냐 이제 와서 얘기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동문서답인 거죠. 그래도 상당히 의미 있는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마저 짚으면 김영현 법무비서관이 뭐 박균택 검찰국장은 뭐 그 당시에 검찰 개혁을 다 반대했다. 뭐 검찰 쪽 편에 섰다. 뭐 이런 식으로 글을 쓴 건 맞아요. 김영현 전 법무비서관이. 예. 근데 그분도 지금은 조국혁신당 당직자이기 때문에 고위 당직자이기 때문에 순수한 의도로 그런 글을 쓰신 것인지에 대해서 일단 좀 확인이 필요하고 두 번째 박균택 의원은 거기에 답글을 그대로 달았습니다. 제가 언제 그런 이야기를 했느냐. 나는 검찰 개혁에 찬성을 엄연히 했고 다만 방법론전 측면에서 이런 식으로 특수부 키워주면 안 된다라고 반대했을 뿐이다. 검찰 특수부 키워주는 것을 반대한 게 그게 검찰 논리를 내가 검찰 개혁에 반대한 거냐. 답변 주세요라고 했는데 김영현 전 법무비서관이 그 이후에 뭐 별다른 얘기는 못 하신 걸로 알고 있고. 네, 저는 YS 때랑 DJ 때 검찰 출입했고 대검찰청에 2년 동안 있었는데 그 뭐 출입 기자까지 안 해도 네. 그냥 일반 상식이 있는 분들이라면 검찰 조직 자체가 정치화된 게 사실 특수부 때문이라는 거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형사부는 원래 그냥 도둑 잡는 일이야. 이게 정치화될 가능성이 되게 낮아요. 물론 이제 뭐 강력 사건이 뭐 과거에는 뭐 이제 정치인들이랑 관련돼 있고 한 부분도 없진 않았지만 이 특수부만 제대로 우리가 개혁을 해도 검찰 개혁 나름대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도 있었던 부분이에요. 근데 검찰 개혁하자면서 다른 한편으로 특수부를 늘려버리니까 사실 말이 안 되는 건데 내부에 그런 논쟁이 있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우리는 드디어 질문할 수 있는 어떤 최소한의 근거가 확보된 것이고 오늘 과감하게 감행을 했습니다. 우리 허지영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조국 씨는 지금 확인된 게 네. 반대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였다는 거죠. 그러네. 특정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아니 확인 단계는 아니지. 아직 이제 네. 박균택 의원의 아니 반대는 박균택 반대고 네. 그다음 조국은 밀어붙인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렇죠? 결과적으로 그런데 그렇죠. 지금 예. 자기가 자인하잖아요. 적폐수사는 국민과 민주당 다 바랬기 때문에 갔다 그 방향으로. 이걸 사후적으로 평가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뭐 특수라는 게 사후적으로 지금에 와서 문제인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전부터도 계속 반복적으로 벌써 문제를 짚었던 건데 특수부 저는 오늘 아주 검사들이 중요한 우리가 그 끔찍하게 생각하는 네. 엄희준, 강백신, 박상용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네. 우리가 윤석열 네, 다 윤석열 사단. 네. 이거 그냥 우리가 특수부라는 무슨 건조한 단어로 그냥 퉁치고 넘어갈 게 아니에요. 조국 대표는 그 악마 같은 검사들을 싹을 틔운 장본인의 책임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더 질문을 더 겸허하게 듣고 더 질문을 구체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고위공직자가 되겠다고 나서셨고 그 고위공직자의 권한을 누가 줍니까? 주권자인 국민이 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권자인 국민에게는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이게 특수부 검사들이 정치 검사인 거거든.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해 관계가 결합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당장 뭐 대기업을 어떻게 사법 처리할까? 그러면 국가경제 차원에서 정무적으로 협의해야 돼. 아니면은 정치인 저거 소환해 말어. 그 민정통해서 청와대, 국회 이걸 협의가 안 되면은 사실 좀 무리한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무적인 판단이 과도하게 결합되면서 그냥 특수부 위에 자기들의 국회, 자기들의 청와대, 자기들의 법원이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정치 검찰이라고 부를 때는 특수부를 전제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특수부를 왜 키웠냐라고 하는지 말을 못 하고 있어. 상당히 앞으로도 제2, 제3의 허재연의 질문이 뒤따를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저희가 지금 뭐 다뤄야 될 게 너무 많은데 워낙 한 사안들이 좀 중요하네요.